네, 이번에 만나볼 기업은 힐세리온입니다. 힐세리온은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전 세계 40여 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발표는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글로벌한 회사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힐세리온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힐세리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힐세리온은 2011년까지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러한 의료기기가 있으면 특히나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2012년에 창업을 했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의사가 되기 전까지 대학에서 물리학하고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서 사실 2000년에도 창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좀 뒤늦게 이제 의사가 돼서 그 당시 엔지니어링 지식과 그다음 또 임상에서 겪었던 현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자 해서 힐세리온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힐세리온은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현재 주력 제품이고 주력 상품입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제 크게 비즈니스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만들면서 가장 작은 컴팩트한 초음파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작게 인체의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패치에 초음파 기술을 적용을 해보자 해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는 뭐 전 세계적인 대세인데 저희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급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던 기존 초음파에 대비해 휴대용 초음파는 그런 트레이닝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비숙련 의사 선생님들 또는 의료인들이 저희한테 주 타겟이다 보니까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손쉽게 휴대용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즉 AI 엔진 개발도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AI를 저희 초음파에 넣는 과정에서 앞으로 AI는 모든 휴대용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의료기기에 필수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AI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모으고 의료인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얘는 어떤 병이 어디에 있다, 아니면 병이 없다, 정상이다 이런 의학적인 판단까지도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AI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클라우드 상에서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총 4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 힐세리온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힐세리온을 제가 창립을 했고요. 2014년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 그 전에 이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는 사실 다른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하나 출시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다만 그때까지는 아직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구동하는 초음파는 세상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힐세리온의 제품이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과 같이 스마트폰 앱으로 동작을 하고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전 세계 최초 무선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국 식약처 인증을 획득을 하고 다음에 2015년에는 미국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휴대용 초음파는 2종류 제품인데요. 처음 출시했던 복부용 제품이 2014년에 나왔고 2016년 말에는 또 근골격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FDA 인증을 2017년에 득했고요. 참고로 2015년에는 코이카와 같이 저희가 베트남의 30개 보건소의 모자 보건 사업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7년에는 UNOPS에 참여를 해서 또 낙찰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모성 사망 쪽에 저희 휴대용 초음파가 들어가서 진단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2018년, 2019년 해서 해외 거점들에 이제 저희 전진 기지들을 좀 구축하는 비즈니스 모델 쪽에 이제 더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드리면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초음파,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작동이 되는 무선 휴대용 초음파를 내놓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휴대용 초음파 시장을 저희 역시 다른 저희 경쟁사들과 같이 리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스마트 패치라는 새로운 분야를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서 2023년 정도의 출시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다른 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비전문가들도 휴대용 초음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AI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 와중에서 모든 그 의료기기에 AI 엔진을 탑재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어떤 의학적인 그 판단이나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 AI를 모으는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이제 태아 초음파가 가장 흔한 용도고요. 또는 심장 초음파라고 해서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제 보시는 장비들입니다. 보통 장비는 사람만 하고요. 가격은 평균 5억부터 몇 천만 원까지 정말 다양한 스코프가 있습니다. 레인지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평균 한 1억 정도를 잡고요.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초음파고요. 휴대용 초음파는 그에 비하면 무게도 이제 300g대니까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에 가격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즉 기존 초음파 대비 10분의 1 정도 가격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주 사용처가 기존에 이제 큰 장비는 대형 병원이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영역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휴대용 초음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장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동네 병원, 보건소 아니면 응급실이나 또는 큰 병원 안에서도 초음파실이 아닌 수술방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나 이런 현장에서 활용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 약간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두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요. 처음 2014년에 출시했던 복부형 제품은 주로 응급이나 산부인과에서 활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치면 망원렌즈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 말에 출시한 이 근골격 제품은 주로 조금 얕은 영역을 대단히 선명하게 보일 때 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관절이나 근육이나 또는 혈관 같은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러면 용도는 주로 통증 조절이라고 하죠. 재활, 물리치료, 스포츠의학,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가령 주사를 놓을 때 주사가 제대로 그 원하는 부위에 들어가는지, 또는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이건 이제 저희 장비고, 얘와 이제 연동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iOS, 안드로이드 각각 앱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구동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얻어진 이미지는 그 패드 또는 그 폰 안에 저장이 되거나, 또는 스마트폰의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의 손 또는 서버에 또 이미지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마트폰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고, 또 하나 와이파이 무선 방식으로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회사는 저희보다 5년 정도 먼저 휴대용 초음파를 내놓긴 했는데,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설계한 장비라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할 때도 당연히 불편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 제품 2014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저희 경쟁 제품들이 이제 유선입니다. 주로 2016년 정도에 이제 나왔고요. 이제 2017년에는 캐나다의 스타트업이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진정한 후발주자인데 이제 무선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제 저희 3년 후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저희가 300g대인 거에 비하면 500g이고, 사용 시간도 저희가 3배 이상, 저희는 3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제품은 뭐 45분을 쓴다든지 가격도 저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해서 가성비가 여전히 저희가 제일 높고 어쨌든 휴대용 초음파 시장은 아직은 뭐 경쟁을 논한다기보다 시장 자체를 형성하는 극초기라 형성기이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끼리 경쟁도 하면서 또 시장을 같이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와 더불어 이 의료 영상에서는 가장 그 비중이 큽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거의 뭐 공동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 한 7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현재 휴대용 초음파 시장은 한 5%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2, 3천억 정도 시장이고 이제 추후 휴대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10% 언더의 소수 전문가 의사들 중에서도 초음파를 다루는 분들은 10%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 초음파 시장이고요. 현재 휴대용 초음파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한 50%에 달하는 개원가, 의사들 중에 개원을 하시는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N수로는 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가격은 기존 초음파가 평균 1억인데 휴대용 초음파는 뭐 시장 가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0.1. 그래서 시장은 5배 크고 가격은 10분의 1이니까 대충 곱해보면 한 반 정도, 즉 7조, 이제 성수기 되면 7조 시장에 한 3조 시장 근처까지는 갈 거다라고들 이제 리포트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 전통적인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4%, 6% 정도로 좀 정체되어 있는 편이고요. 휴대용 초음파 시장은 없는 시장에서 새로 생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두 자리, 20% 정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지금 현재 한 2, 3천억 되는 시장이 한 향후 5, 6년, 10년 안에는 3조 시장까지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고 이제 막 시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뭐 GDP 따라가는데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리고 이제 기타 아시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저희 이제 본사는 아시아, 뭐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전역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이제 미국 총판, 그리고 유럽하고 중동 전역은 영국에 있는 저희 영국 총판에서 신규 대리점이나 아니면 기존 대리점 관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뭐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 40여 개국에 현재 저희 초음파가 진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태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이제 저희의 매출 그래프인데요.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고요. 현재는 2020년 현재, 그러니까 저희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뭐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16년, 17년 이게 이제 초음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장이고요. 여전히 저희도 그리고 다른 저희 경쟁 업체들도 지금 의미 있는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극초기 단계라서 주로 샘플 매출이나 얼리 어답터들 매출, 이제 이런 시험성 매출들이 좀 많아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변동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우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휴대용 초음파라는 새로운 시장이 얼마나 잘 형성되고 있느냐에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의료기기처럼 이미 기존에 시장 형성이 돼 있고 플레이어들끼리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전혀 없던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커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매출이 증대할 수 있는 산업군입니다. 약간 뭐 비슷한 비유로 치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 기존 초음파 시장은 DSLR 같은 전문가급 카메라를 전문가들이 쓰는 시장이고 저희가 이 휴대용 초음파로 가고 있는 영역은 주로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즉 우리가 개인 셀카를 찍거나 음식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다르고요. 그 시장에 그러니까 뭐 휴대폰에 처음 카메라가 들어가고 막 싸이월드 예전이죠. 페이스북 전. 싸이월드가 막 시작되고 있는 무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주 타겟으로 하는 건 암이나 뭐 이런 정밀 진단 영역이 아니고요. 기존의 1차 의료기관, 뭐 동네 의료 뭐 의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MRI, CT, 심지어 엑스레이도 없는 초음파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 영역에 진짜 눈으로 보이는 청진기 영역으로 이 휴대용 초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초음파로 기존처럼 정밀 진단을 하는 용도가 아니고 이건 1차 의료
인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 휴대용 초음파로 여기 보니까 뭔가 보이셔서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게이츠 컨트롤도 해주시고, 또는 통증 주사 같은 것들을 놓을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금처럼 맨눈으로 그냥 놓는 게 아니고 혈관을 피하고 뭐 어떤 그 신경을 피하고 딱 원하는 타겟 지점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걸 의사도 확신하고 또 환자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응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 현장 상황에서 뭐 교통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지금처럼 무조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아니고 이 환자는 현재 응급지혈이 필요합니다. 내부장기 출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치가 되는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해주는 현장 진단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 응급 현장뿐만 아니고 뭐 비행기나 아니면 뭐 크루즈 같은 배나 또는 뭐 이런 낙도 같은 지역에 이제 늘 보급되는 초음파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 제품이 남극의 세종기지나 장보기지에 가 있습니다. 각각 장비가 한 대씩 가 있어서 이제 위급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불러서 뭐 본국에 병원이 있는 곳에 후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메디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이번 들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 핵심이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폐초음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폐초음파는 이제 주로 중환자를 초음파로 보시는 아주 일부 선생님들만 사실은 아름아름 알고 있던 방법이고, 물론 이건 교과서에도 다 기술돼 있는 이제 표준화된 방법이긴 한데, 다만 의사들도 이제 배울 기회가 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표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가 당연히 진단키트로 확진자를 빠르게 가리는 게 제일 중요했었죠, 여태까지는. 근데 지금은 더 중요한 건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이다가 아니라 확진자들 중에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와 아니면 응급 인공호흡기를 빠르게 써서 그 중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즉 사망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지금 현재 인공호흡기를 국가들이 빠르게 수배를 하고 있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CT로 알아낼 수 있는데 모든 환자를 CT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CT를 찍으려면 환자를 다 음압 운반기구에 넣어서 CT를 찍은 다음에 다시 CT실을 전체 방역을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다음 매번 상태를 뭐 CT를 계속 찍어가면서 상태 파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CT는 정말 중증 환자들만 쓸 수 있고요. 현재는 그러면 엑스레이를 가지고 뭐 휴대용 엑스레이나 이런 엑스레이로 대체하는데, 엑스레이는 사실은 폐렴에, 특히 초기 폐렴은 거의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적습니다. 60% 언더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폐초음파를 하게 되면 90% 이상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뿐이지 사실은 이번 코로나 음압병동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서 이 환자는 뭐 경증이 폐렴이 없으니까 치료 안 받고 두어도 된다. 이 환자는 현재 폐렴이 와 있기 때문에 곧 호흡곤란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나 저희 경쟁사들은 현재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고무적인 소식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지지난주죠. 유엔에서 드디어 그 코로나 대응 진단 장비로 휴대용 초음파가 입찰에 등장을 했고요. 저희 역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2017년에 UN OPS에서 입찰에 직접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그때는 물론 산부인과 모성 사망 쪽이죠. 아프리카 가나에 저희 제품을 또 집어넣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덕분에 이제 좋은 레퍼런스고요. 이걸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이번 코로나에서도 저희 초음파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작년 말부터 미국에 현재 조달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로는 좀 드물게 저희는 다파라고 DAPA라고 해서 FDA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미국의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유럽 총판 같은 경우도 러시아, 터키, 이집트, 폴란드 각국에 각각 휴대용 초음파 입찰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휴대용 초음파 기술을 조금 더 줄여서 아예 그냥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중풍 환자 같은 경우에 혈류 속도가 어떻게 이제 정상화가 되는지 이걸 보는 연구를 현재 저희 카이스트 나노기술원 그리고 아주대 길병원 이렇게 한 5개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중풍 고령 환자들의 중풍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부분을 현재 이제 페인 포인트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패치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이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퇴원하시고 집에서도 이제 중풍이 재발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패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의료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가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이 보는 화면에서 이런 데이터를 모집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주로 개도국 뭐 인도나 이런 개도국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리워드도 드리고 이제 이걸 또 저희는 받아가지고 데이터가 무결성이나 적정성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엔진을 학습시켜서 다른 이제 그 의뢰한 회사들에게 이제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보시면 저희는 이제 AI를 가지고 화질도 향상을 좀 시키고요. 초음파 영상이 좀 찍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버추얼 가이드 또는 버추얼 에이전트 기반의 초음파를 현재 AI 엔진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휴대용 초음파 저희 제품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물론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 뭐 가격도 있지만 AI를 활용해서 비숙련된 의료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런 AI 기술을 저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의료기기든 이제 AI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하고 또 선도를 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쟁력이 있는 정말 제품이니만큼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 힐세리온의 류정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